자, 2차 방정식 볼게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많이 배웠잖아. 근데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2차식은 식을 보는 관점이 항상 이제 우리가 문제에 2차식이 주어지거나 또는 뭐야? 2차 방정식이 주어지지. 또는 2차 함수가 주어지거나. 그러면 항상 뭘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 2차식을 관찰할 때는 제일 먼저 판별식을 관찰해 주시는 게 좋아. 알겠어? 여기서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이나 복잡한 2차식이 주어지겠지만 대체로 이제 네가 앞으로 만나는 2차식들은 이제 다른 문제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 복잡한 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그러면 딱 보고 얘가 어느 정도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를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먼저 보셔야 될 게 판별식 t가 음수인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건 어떻게 주어진 거야? 2차 식으로 주어진 거지. 그지? 2차 식으로 주어졌으면 너는 이거를 봐봐. 네. 이거를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 얼른 판별식 볼 수 있어? 아니 허근 그게 바로 보여야 돼. 왜냐면 이건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2차식인데 절반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럼 봐봐. 절반의 제곱에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을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요 그래프 그려보잖아. 요게 요렇게 생겼어. 요게 없으면. 그럼 플러스 4분의 3을 했으니까 공중으로 띄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근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지.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음수야. 절반의 제곱을 해가지고 요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봤을 때 절반의 제곱을 해가지고 어떻게 높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2x 플러스 2 이거는 판별식 t가 뭐야? 음수죠. 왜냐면 기준이 뭐야? 완전제곱식이야. 기준이 뭐라고? 완전제곱식.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완전제곱식이지. 네. 거기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판별식 t가 음수야. 또 볼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이야기했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지? 걔보다 어떻게 돼? 한 칸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항상 2차식을 보시면 이렇게 2차식이 보이지? 2차식이 보이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 이거부터 먼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자꾸 습관 들여서 바로바로 보이게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복잡한 식이 나와도 그럴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요 뒤에가 막 엄청 커버린단 말이야.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해서 판별식 t가 음수겠지. 그럼 2차식은 판별식 t가 음수면 얘는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지. 얘는 판별식 t가 음수니까 항상 양수라고. 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지. 맞지? 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으니 어떻게 되겠어? 0보다 당연히 크겠지. 얘도 봐봐. 완전 제곱식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도 항상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겠지. 됐지? 얘도 완전 제곱식보다 크지? 그러니까 항상 양보다 커. 알겠어? 판별식 t가 음수면 뭐를 가져? 부호를 가져. 판별식 t가 음수면 뭐를 갖는다고? 부호를 가져. 앞에가 플러스지? 그럼 양수야. 앞에가 마이너스면? 음수야. 됐지? 이해됐지? 이거 머릿속에
항상 2차식을 볼 때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대칭 축이 어디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대칭 축이 어딘가 이 생각 항상 해보셔야 돼.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물어봐.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꼭지점에 대해서 뭐야? 좌우가 같은 선대칭이야. 얘를 x는 a라고 하지. 얘는 뭐야?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선대칭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지. 그럼 a는 어떤 관계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서 2로 나눈 관계야. 이게 항상 머릿속에 보여야 돼. 오늘 엄청 피곤해한다. 너무 더워? 선생님 에어컨 켰어. 아니 에어컨 아까 켜놨는데 선생님 아까 여기 있으면 내 머리로 바로 와가지고 선생님 줄였거든. 금방 시원해질 거야. 시험지 날아갈 만한 거 있나? 에어컨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시원해지는 시간이 걸려. 선생님도 지금 막 열이 올라가지고 밖에가 더운 게 아니고 선생님 오늘 떼약볕에서 햇빛 받으면서 야구를 해가지고 이 더운데 내가 가갖고 야구를 해가지고 거기다 또 포수 봤어. 왜? 계속 쪼그라는 짓을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늘 나 못 볼 뻔했어. 선생님 하다가 진짜 쓰러질 뻔했어. 내가 진짜 야구하면서 내가 이제 야구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선생님 유일한 취미거든. 사회인 야구. 선생님 야구하느라 다른 취미를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취미들을 못 가졌어요. 야구만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던 것 같아. 선생님 같이 이렇게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야구하느라 골프도 안 치고. 그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또 배우려니 좀 그렇고. 테니스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선생님 원래 이제 대학교 때 테니스를 쳤었거든요. 야구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그것도 놓치고. 응? 왜 야구하느라. 선생님 야구 엄청 좋아하죠. 예전에 신문에 선생님 그 기사 검색하면 선생님 이름 넣고 우리 팀 이름 넣고 검색하잖아. 그럼 신문 기사에 선생님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봅시다. 2차식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봐. 이렇게 y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건 뭐야? 2차 함수죠. 이건 뭐라고? 2차 함수잖아. 이건 뭐야? 2차 식이지. 2차 식은 나오면 어떻게? 완전 제곱식도 보고 판별t가 음수인지도 보고. 얘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 x는 마이너스 1에 대칭이구나.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알겠어? 항상 식을 관찰하는 게 수학 실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시험 실력의 핵심이야. 우리가 뭐라 그러지? 개념만 잘 알면 문제가 풀릴 것 같잖아. 우리나라에서 보면 단어만 잘 알면 말을 할 수 있나? 안 그러지. 중간중간에 기름칠을 해주는 조사 같은 게 필요하잖아. 조사 같은 것도 적절히 잘 써줘야 되잖아. 이런 식을 관찰하는 게 이런 조사 같은 거야. 알겠지? 시험장에서 보면 2차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대칭성을 못 찾아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판별식이 D가 음수인데 그걸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 항상 2차식이 보이면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2차 방정식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은요. 여기 단원 구조를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이 세 가지로 다 풀려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요 세 가지 이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야? 근구하기. 뭐 구하기? 근구하기. 근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X자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근해 공식이 있죠. 됐지? 그럼 네가 문제 딱 봤을 때 얘는 근을 구하는 문제인가? 두 번째는 뭐겠니?
판별식. 판별식은 내가 세 번째에다 쓸게요. 됐지? 그리고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여기 좀 중요하죠. 여기 좀 중요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떤 때 쓰죠? 뭘 진짜 빅한 잘 봐. 첫 번째는 뭐냐면 근의 합과 곱에 관련돼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돼? 곱셈 공식으로 이어지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야. 두 번째. 어떨 때? 근이 복잡할 때.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부딪혀. 부딪힌다고. 얘는 어떨 때?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기가 좀 복잡하지. 이걸로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복잡해서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때는 뭐를 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근을 구해봐야 되겠는데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지면 바로 구하는 게 맞지만 근의 공식을 써서 좀 근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근을 구하기 전에 뭘 생각해 봐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리면 뭐를 풀 필요가 없어. 근의 공식으로 풀 필요가 없죠. 이해됐죠? 네. 그리고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해 주죠? 군을 근을. 그러니까 근을 판별하는데 근의 뭐를? 근의 획수를? 아니 이건 중근인지 하근인지 실근인지 그게 뭔데? 근의 종류 그래, 근의 종류. 근의 개수라고 하면 안 돼. 2차 방정식은 이제는 근이 항상 몇 개야? 두 2개야. 개. 중근도 근 몇 개야? 두 개. 2개. 봐. 중근일 때도 왜 근이 2개인지 내가 보여줄게. 네. 이렇게 썼어. 요거에서 x-1의 제곱은 0이지. 그래서 x는 1이지. 네. 이렇게 해서 근이 한 개처럼 보이잖아.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요. 2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근이 한 개면 1이어야 되잖아. 아니지? 무슨 뜻이야? 네. 내가 말해뒀는데. 형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2라는 이유가 뭐야? 얘가 실제로는 몇 개가 있는 거다? 2하고 1, 2개가 있는 거다. 이해됐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 수 있지?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두 개. 2개. 여기에는 뭐도 포함? 허근도 포함? 중근도 포함. 그럼 문제 이제 생각해 볼까?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세 개. 무조건 3개. 근데 뭐가 있겠어? 실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근과 허근이 짬뽕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4차 방정식은 네 개. 무조건 4개. 그럼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n개. 좋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선생님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판별식을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건 중3 때 이야기야.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해? 근의 종류를 판별해.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해됐지?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 야, 아까 뭐냐면 이제 시원해졌잖아. 좀 시원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안경을 승아 네가 고른 건가? 네.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네, 제가 동그란 안경에 질려가지고. 이제는 동그란 안경을 썼었어요? 네. 왜 동그란 안경을 왜 질려요? 뭔가 동그란 안경 잘못 쓰면 좀 꺼멍해 보이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들었어요. 아, 몸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뿔테를 좀 썼었어요. 선생님 인상이 좀 날카로웠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날카롭지. 날카로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20대 때랑 30대 때는 지금 이제 얼굴이 많이 변한 거죠. 학원 선생님 하면서 애들 보고. 그러니까 좋은 애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은 진짜 좋죠. 학생들을 보다 보니 선생님 얼굴이 이제 많이 수학 선생님처럼 생겨지더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20대 때는 그런 좀 날카롭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뿔테를 썼었어요. 그래갖고 뿔테를 썼더니 이제 그런지 모르고 계속 뿔테를 썼더니 선생님 얼굴이 이제 인상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꺼벙해 보이는 거 있잖아. 나중에 한 40대 되니까 30대쯤 되니까 좀 꺼벙해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조금 어쩌냐면은 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보이는 안경을 일부러 썼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다초점 렌즈 이제 이쪽에 노안 렌즈를 껴야 되니까 슬프다 씨.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안경알이 커졌어. 그래서 안경을 작으니까 좀 부럽기도 하네요. 눈이 작아요. 아, 눈이 작아서 그래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눈 작지 뭘. 눈을 크게 떠. 또 있잖아 나중에.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긴 해요. 요새 또 무쌍이 유행이잖아. 몰랐니? 아니 근데 진짜 엄마나 아빠 중에 두 분 다 쌍꺼풀이 없으세요? 둘다 있으세요. 저만 없어. 두 분이 한 분이 자연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야. 두 분 다? 두분 있어. 근데 네, 쌍꺼풀이 열성 유전이래. 그러니까 제가 엄청 유전자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동생은? 동생도 있어요. 그럼 너만 없는 거야. 좀 그러네. 나중에 엄마가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또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런 매력이 또 그런 걸로 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수술 무섭지 않아요? 이미 했어요? 뭔 수술했어요? 예전에 이마 찢어졌을 때 꼬매는 수술을 해줬어요. 이마 멀쩡한데? 그건 수술이 아니지. 저 마취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크게 찢었나 보다. 근데 여기도 뭐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요. 그럼 뭐? 그 롯데마트에서 카트 타다가 그 꼬꾸라져가지고 그 바닥에 하고 찢겼어요? 여기 찍히고 뒤에 화장실에서 너무너무 저 기억이 어릴 때 부자랬군요. 이거 부모님 속상하셨겠네. 엄청 속상해요. 본인보다 더 속상합니다. 자식이 다치면. 이걸 한번 구해보라네요. 잘 봐. 이미 실수 K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약간 무슨 냄새가 나요? 항등식 분위기가 나죠.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지. 자, 선생님 이런 말을 써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항등식은 아무 말이 없어도 항등식인데 굳이 이렇게 써지는 건 뭐다? 문자가 몇 개 나올 거다? 여러 개 나올 것이다.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중근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뭘 가지게 한다고? 중근을 가지게 하는 실수 그랬습니다. 그럼 중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러니까 판별시티가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는 0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얘가 항등식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뜻인가요? 둘 다 항등식이요.
아니에요. 얘는 뭐라 문제에서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이라고 이미 커밍아웃을 했잖아. 그지? 뭐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을 찾으세요야. 뭐가 항등식이다? 중근을 갖게 하는 식. 판별식 T가 얘가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자, 이해됐지? 그럼 항등식, 뭐가 항등식인지 찾았어야 돼. 여기서 항등식 하면 돼, 안 돼?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선생님, 이게 항등식이에요. 이래버리면, 야, 그럼 얘 뭔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면서 항등식일 수 있나? 뭐냐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있나? 그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남자 여자 아니에요? 아,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비슷한 거. 그럼 뭐라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근데 그거 선별을 그런 거 가끔 있지 않을까? 남자이면서 뭐 사람들 많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항등식은 K에 관해서 뭐 정리? 내림차순 정리. K에 대해 무슨 정리? 내림차순 정리.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이 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2차식을 한번 모아볼까요? K제곱항을 이렇게 놓고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고요. 없어져 버리네요. 감사합니다. 땡큐죠?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K로 모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2A니까 4AK가 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 한번 모아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정리해서 모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A는 8이 되고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와요? 2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4 마이너스 4B는 0 해서 B는 또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됐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 여기서 중근을 갖게 하는 식이 뭐라고? 판별식이라는 거야. 됐죠? 112번. 자, 113번은 좀 올드하니까 내가 넘어갈게요. 핵심만 적으면 되지. 아니면 뭐 해도 돼? 영상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영상 봐요? 근데 조회수가 올라가 있지? 제가 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누가 봐?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까 쌍꺼풀 이야기한 거 보실 수 있겠다. 엄마가 그때 안 했어. 엄마가 엄마 꼭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올리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아무래도 불안하잖아. 선생님이 얘를 키워보니까 네. 학원에서가 어쨌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학원비. 근데 선생님은 학원비가 이게 그거는 자기 집 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로 봤을 때 어찌됐든 학원비가 결코 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면 밖에 나가서 네가 돈 벌어봐. 어찌됐든 30만 원 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 뭐 한 달에 30만 원 뭐 벌려고 하면 뭐 어찌든 학원을 네가 하나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학원 몇 개 다니면 벌써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동생이 있고 막 이러면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이제 학원비로 나가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아버지 직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월급쟁이들 있죠. 월급쟁이들은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사교육비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찌됐든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학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이제 애들 키워보면 학원에서 전화도 한 통화 없고 뭐 그냥 애들만 학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너는 내가 보면 좀 철이 좀 들은 듯해서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실근을 가질 때 그랬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에 선생님 쉬는 시간 됐어요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아빠가 본 거야. 엄마가요? 아빠가 이제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아빠가 수업에 이제 여기 부분을 한번 봐보자 해갖고 이제 선생님 수업이랑 같이 하는 걸 봤는데 선생님 수업 쉬는 시간 됐어요 그걸 본 거야. 라고 아빠가 예,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하고 요새는 이렇게 말해. 영상에 안 나오게. 이제 워낙 또 열심히 하고 그러는 친구라. 자, 이건 봅니다. 얘가 뭘 가진다고요? 실근을 가진다고요. 이 문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실근을 가질 때 그랬지? 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허수가 들어있죠. 됐지? 그러면 얘는요 근의 공식은 쓸 수 있어요. 뭐는 쓸 수? 이건 세 가지 생각해야 되죠. 뭐 생각? 첫 번째 근 구하기,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근과 개수 관계.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지 무조건. 그럼 여기서 봤더니 실근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1, 2, 3번 중에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별식을 딱 쓰시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녕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판별식이니까 4i니까 저거 짝수 쓰시지 말고 그냥 판별식 봅시다. 저건 짝수가 아니에요 4i는. 써볼게요. 쓸 수 있습니다 4분의 1을. 근데 제곱해보면 마이너스 4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k-8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이고요. 마이너스 4k가 되고요. 플러스 48, 32i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20k가 어떻게 돼요? 30, 뭔가가 좀 틀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20K요? 아니군요. 20k. 내 마음대로 더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32i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32i가 어떻게 돼요? 4k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8i가 어떻게 돼? k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드렸죠. 이런 복소수와 허수는 크기를 따지는 게 말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2i를 음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안 돼? 2i가 3i보다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는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뭐 문제일까? 복소수가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복소수가 실수의 조건이 뭐였죠? A 플러스 BI가 실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0이기만 하면 되죠. A는 0이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0도 실수니까. B가 뭐 해야 돼? 0이기만 하면 되잖아. 이건 뭐라고 불러요? 허수부. 이건 뭐라고 불러요? 실수부. 자, 그럼 모아봅시다. x제곱 플러스 k 요렇게 해서 실수부. 그 다음에 i로 묶었어요. i로 묶었더니 i로 묶었어요. 이거 조금 범죄 같지 않니? i를 묶었어요.
안 웃겼군요. 알았어. 슬프다. 4x 마이너스 8 얘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실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요. 2 됐죠? x가 2면 됐죠? 네.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었더니 자, 그리고 허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를 못 쓴다 그랬어요? 판별식. 판별식을 못 쓴다 그랬지. 왜? 판별식은 부등호가 있어서. 근데 그는 부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부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근과 계수한 관계하고 근 구하기는 한 몸이라 그랬어. 다시 한번 근 구하기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다? 한 몸이야.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잘 봐. 허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내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자, 이거 써볼게요. 이제 x제곱 플러스 4ix 플러스 k 마이너스 8i는 0 이렇게 말했죠? 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서 그냥 끝났네. 네.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아까 얘가 얼마였어요? 0이었죠? 여기가 0이 됐지?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되죠? 그럼 k 플러스 4가 얼마? 0이 돼서 k는 얼마? 0.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를 구했어요. 그럼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i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i는 0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걸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생각해봐. 근을 직접 구해서 더하는 게 쉽겠어? 아니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겠어? 근거 계수. 그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바로 여기 보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4. 됐죠? 이해되셨어요? 됐지? 자, i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주의할 점,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선생님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예제입니다. 예제라고 하는 건 뭐야? 나는 너한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주는 거죠. 맞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얘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선생님 전달하고 싶은 건 뭐야? 핵심이 뭐지? 얘 문제의 핵심이 뭐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네가 이야기해봐. 판별식 쓸 수. 판별식 일단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판별식 쓸 수가 없다. 그럼 뭘 써야 된다? 이거는 그럼 무슨 문제가 아니다? 판별식 뭐냐?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다. 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 이거는 뭐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이건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는 거지. 됐죠? 왜 얘는 부등호가 없거든. 그러니까 등호만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근의 합은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근을 구해서 직접 더할 것이냐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편할 것이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판별식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115번 볼게요. 자, 115번은 114번하고 대비되는 문제입니다. 자, 판별식을 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잘 봐. 판별식으로는 실근을 가질 때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지. 허근을 가질 때면 판별식 D가 음수다지. 중근은 판별식 D가 0이다지. 그럼 중근일 때는 판별식을 써도 돼? 안 돼? 판별식. 써도 되지. 왜? 부등호가 없잖아. 등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아, 이제 알았습니다. 개수가 복소수일 때,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은 쓸 수 없지만 뭐는 쓸 수 있다? 판별식 D는 0은 쓸 수는 있다. 뭘 가질 때? 무엇 판별할 수 있다?
중근은 판별할 수 있다. 실근과 허근은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해됐죠? 자, 문제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항상 2차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 말을 유심히 잘 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요거 쓱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얘가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그랬죠. 얘 뭐다? 중근이다. 중근이니까 판별시티는 0이다. 아, 얘가 부등호가 아니니까 뭐를 쓸 수 있다? 뭐를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a-2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4i가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죠? 자, a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ai 플러스 2i 아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i의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음수가 나온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 얘가 0이다. 문제에서 a와 b의 조건을 보면 a와 b는 모두 실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 문자가 두 개 복소수가 돼 있기 때문에 복소수의 상등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로 묶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됐죠? 얘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16에서 4 빼니까 12. b는 얼마? 3. 네, 됐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쓸 때 풀이를 쓰는 게 아니고 뭐를 써야 돼? 2차 방정식의 계수가 허수계수 방정식일 때 여기 문제 핵심은 뭐라고? 여기만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계산이잖아. 허수계수 방정식일 때 어떻게 돼 있어? 중근은 판별할 수 있다. 판별시티는 0. 그 이유도 써주면 좋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뭘로 연결됐기 때문에 등호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복소수의 허수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래요? 허수는 크기를 갖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잘하려면요, 방금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계속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안 잊어먹게끔. 그럼 잘 하실 겁니다. 이게 두 근이 선생님이 저거 녹화한 걸 한번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 사투리를 안 쓰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사투리, 저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뭐가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사투리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광주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인터뷰하는 거 나오잖아. 그럼 사투리 진짜 많이 쓰더라 사람들이.
근데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다 사투리래. 자, 두 근이 연속한 두 자연수. 그럼 여기다 또 선생님 써볼게요. 2차 방정식은 몇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세 가지. 첫 번째 뭐? 근 구하기. 두 번째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뭐야? 판별식. 얘는 두 개가 뭐라 그랬어? 한 묶음이라 그랬지? 한 묶음일 때는 이란 말은 뭔 말이야? 얘를 1번이 편할지 2번이 편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에서 두 근이 연속한 두 자연수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지, 수학에서. 문제상에 뭐가 나왔어?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상에 반드시 대입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할 일이 있다고요? 대입할 일이 있어요. 이거 문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자 될 거예요? 수학과 갈 거니?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된다고? 수학 시험을 공부해야 된다고. 네가 대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면, 혹시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대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니네 학교에서 지금 시험 문제 내는 것처럼 전혀 내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어봐요. 알면 땡이야.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 근이 연속한 두 자연수 그랬죠. 두 근이 연속한 뭐라고? 두 자연수. 그럼 두 자연수면 어떻게 써요? 두 근이 연속한 두 자연수를 한번 써볼까요? A랑 A 플러스 1. 근데 근을 보통 나타내는 문자가 알파니까 알파하고 뭐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근데 두 근의 자연수가 되도록 상수 AB 값을 정할 때 문제에서 기억에서 그랬습니다. 기억에서 A는 홀수, B는 짝수.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을 딱 보시면 여기서 A는 홀수, 그럼 A는 뭐에 관여해요? A가 뭐죠? 계수들이 다 하는 역할이 있는데 두 근의 합. 됐어요?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또 뭐도 떠올라야 되냐면 대칭축의 관여. 됐죠? 요걸 2로 나누면 대칭축이에요. 2분의 A가 대칭축이고요. B는 뭐야? 두 근의 곱. 또 뭐야? Y절편. 요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됐죠? Y절편이 뭐야? X는 0이면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저 함수 그리면 0, B를 지나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두 근의 합은 뭐다? 홀수냐? 연속하는 두 수 더 해볼까요? 하나는 짝수면 얘가 홀수겠지? 얘가 홀수면 얘가 뭐야? 짝수겠지? 더하면 뭐야? 홀수. 곱하면 뭐야? 짝수.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제곱 마이너스 4b는 1이다 그랬죠. 이거 뭔 거 같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방금 써먹었죠? 네. 또 뭐도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니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b 모양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이 세 개 중에 근과 계수? 판별식이겠죠. 판별식 해봅시다. 아니면 해보면 되죠. 세 개 다 해보면 되지. 판별식 T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b죠.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지. 근데 a제곱 마이너스 4b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애매해요. 항상 없어요. a제곱 마이너스 4b는 1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 못하죠. 0보다 크다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니은 틀렸습니다.
B-A는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봅시다. B-A라고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 곱한 거죠.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에서 A를 뺄게요. A는 뭐예요? 두 개 더한 거죠. 2알파 플러스 1이지. 됐죠? 자, 그럼 요거 전개해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했죠. 됐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냐 그랬어요. 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지금 여기가 음수인 부분이 있죠? 뭐 넣어볼까? 2분의 1 한번 넣어볼까요? 알파가 2분의 1 아니야. 알파에다 뭐 넣어볼까? 1 넣어볼까? 알파 1 넣으면 되네.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어떻게 돼? 0 되죠? 됐지? 요거 지금 틀렸죠? 됐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조금 쉬세요.